지금 불교를 제가 뒤에서 듣고 있는데요. 어렵습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엑스큐즈를 하고 중국사의 인트로를 여러분들 잠을 받게끔 해서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5천년 역사를 15분 안에 추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제가 영표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여기 복사기가 고장이라서 3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두 분이 하나씩 안 가시는 분 위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표 보시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텍스트로 쓴 게 이제 중국사 다이제스트 100이라는 책자를 참고를 했고요. 여기. 네. 중국사 5천년을 그러면 어떻게 15분 안에 담을 것인가 라고 봤더니 가장 중요한 거는 역사를 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로 볼 때 이번에 이제 중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시리즈가 서한, 동남, 우르무치, 타슈켄트, 사마르칸드, 지중해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사를 중국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와 중국사 그리고 한국사를 통합해서 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요. 그리고 박자세의 진정한 공부꾼 임지용 선생님이 그 다음에 중국사의 핵심에 대한 그런 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비교를 해서 볼 것인가? 컴퓨터가 이렇게 뭘 눌러야지 다음 거예요? 네. 요즘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잠 깨시죠? 사실 잠이 깬다는 거는 지금 에너지가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제 뱃속에서 지금 꼬록꼬록 소리가 나서 제가 정상 발표로 인하면 밥 먹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허물 정신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요. 요거 다음 발표하게 될 서지미 박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강원도 고산에서 찍은 바위채송화.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중국사를 박자세 스타일로 한번 새롭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공의 사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이 바로 연대표, 시간과 공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역사적으로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 공간은 아까 두 분의 선생님이 지도를 몇 천장을 보여주시면서 공간적으로 영토가 어떻게 됐다는 걸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 기원의 추정, 이거는 임지용 선생님이 정확하게 몇 년도에 어떤 인물이 왜 어떤 배경으로 했는가에 대한 공부를 보여주시고요. 세 번째, 아마 제 이야기의 중심 부분이 될 것 같은데 패턴의 발견입니다. 패턴의 발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역사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어떤 배경하에 흐른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 지도는 현재 중국에 깔려있는 광케이블의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뻗어져 나가는데 중국은 먼저 고대 선사시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잘 알고 있는 하은주 시대를 우리는 이제 신화와 고대 시대로 보고 있고요. 진정한 제국시대라고 하는 진나라와 그리고 한제국, 진시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영생불사를 꿈꾸며 오래 살 것 같이 했지만 15년 진나라 짧게 머물렀고요. 진정한 중국의 나라는 한제국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요. 중국사의 그 수많은 나라들이 바뀌었긴 했지만 한국사와 비추어봐서 신라고도 1000년. 박사님이 왜 경주를 얘기를 하시는가 봤더니 신라, 고도 1000년을 유지한 것과 고려, 조선 600년. 한국의 역사를 비교해서 보니까 너무나도 비교가 잘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남북조 시대입니다. 이 남북조 시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박사님이 아까 강조하신 육조 시대에 송나라와 당나라 시대에 문화가 꽃피었던 유럽으로 치면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가서 볼 문화의 중심이 폈던 바로 그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국 후기의 제국 원명청이고요. 지금 현재 중화인민공화국까지 옮긴 현대시대까지의 근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라고 합니다. 중국도 5000년, 4만년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상호사를 살펴보면 사실 세계 4대 문명이 발생하고 있는 황하 그 문명까지 한다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문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 역사를 안다는 것은
진정은 우리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붙어 있는 중국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연대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빨간불 친 건 여러분들 지금 나눠드린 그 도표인데요. 여기에 빨간불 치신 것이 아마 이번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중국사를 보면서 핵심적으로 볼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빨간 볼펜 있으시면 지금 받으신 연표에다가 주나라, 그리고 진나라, 한나라, 진나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 사실 빠져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지금 도표 가지고 있으신 것 중에 16국이라는 게 있는데요. 16국에 해당되는 나라가 한나라, 후, 조, 전, 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직, 후연, 남연, 북연, 서진, 후진, 하, 동진, 전량, 후량, 남량, 동량, 서량, 성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 연표말은 책임지고 목사님 책에 들어갈 거를 종합해서 업데이트해서 올리도록. 그래서 아마 들어가는 책자에는 그 연도까지 적용해서 아마 책자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표는 몇 개 있겠지만 연표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본인들 머릿속에 기회가 안 납니다. 무조건 연표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제가 하나 암기를 부탁할게요.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연표도 여러 가지 그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박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신다니 그러면 저는 네. 자, 시대별 연표인데요. 이거를 제가 뭐 동영상으로 살짝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만들었던 거를 이렇게 변합니다. 자, 영토의 변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이제 진나라고요. 자, 한나라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가는 저쪽 감수성까지 연결됩니다. 미나라, 수나라, 무나라까지 되어 있고요. 남송, 북송으로 나눠지는 나라고요. 진나라.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수나라 때인데 여전히 가고 있죠. 당나라 때 드디어 저 윗부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분열이 됐다가 진나라, 송나라 되고요. 드디어 이제 그 청나라, 명나라 시대 때 영토가 확장이 되면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것이 바로 청나라입니다. 그리고 몽골이 독립하면서 현재의 중화미국의 영토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먼저 보여주셨던 각 시대별 지도입니다. 명나라, 춘추, 전국, 삼국시대. 자, 이거는 전국시대인데 지도별로 이제 유물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지도에서 했기 때문에 지도로 건너뛰고요. 이거는 이제 재밌게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놨는데 아까 각 모성을 전국 지도에다가 해서 하는 거를 보면은 저희가 지나가는 우리가 지금 그 장안이라는 곳에서 도착을 해서 이렇게 갈 건데 낙양 여기가 바로 장안입니다. 또 중국의 그 강을 끼고 있는 바로 이곳이 바로 황하강이 흐르고 있는 젖줄을 끼고 도성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황하강.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저거는 뭐 역사적인 고증이 없기 때문에 뭐 책자에서는 빠질 수도 있고요. 요거는 상상도라고 하죠. 아까 그 실크로드의 개척자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중국사에서의 장본과 반추 사진이 나와 있어서 책 부분에서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자, 요것이 아까 이제 그 광케이블에서 꺼져나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들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원고시대 제가 역사를 말씀드리면서 했고요. 아까 박사님이 말씀드렸을 때 과연 이런 나라가 존재를 했을까 했는데 각골 문자가 발견이 되면서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그 위의 상고사 하나라에 대한 역사 유물을 계속 발굴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주시대의 청동기고요. 아마 우리가 박물관을 가면서 너무 맞고 그리고요. 이거는 바로 북주시대의 작품입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 역시 진시황과 박마영계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렇게 가면 자세하게 볼 수가 없고요. 병마용객 자체 내에도 박물관이 있어서 하나하나 작품마다 있는데 사실 병마용객 가갖고 사람을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갖고 오신 도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거는 그 성서성에서 발견된 완화, 즉 기와의 문양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갈 고찰국의 구성의 표고요. 후한시대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물을 통해서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그 생활 형태를 하면서 살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안에 있는 대한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중국의 근대사까지 왔고요. 이거는 북경인이 발견하게 된 그 발굴단의 모습입니다. 북경 원인이라고 하죠.
국경 근처에 있는 굴에서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은 미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즉슨 한 20년 전만 해도 제가 갔었을 때 비포장도로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는 거고, 요거는 한족 외에 55개 소수민족을 구성되어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얘기하는 하이라이트인데, 요거는 제가 그 셀시우에서 보는 그 화면에서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PPT 만들기가 장난은 아닌데요. 박재세 스타일은 문자인데, 제가 이제 핵심을 보여주기 위해서